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 물리변화냐 화학변화인데, 자, 요 단어부터 생각해봐. 물리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단어 2개, 3개까지만 딱 뽑아보자면, 물리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단어 3개. 힘, 온도, 힘과 열과 에너지예요. 나머지는 이제 얘네들 때문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그러면은 힘을 받으면 모양이, 열을 받으면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는 거야. 즉, 물리 변화랑 모양이나 상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모양과 상태가 변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분자 상태. 물질은 유지되고 분자 간의 결합이 변하는데, 자, 요거를 좀 2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분자 물질이 유지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성질, 세기 성질이 유지된다는 소리예요. 2학년 때 배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유지되는데, 자, 분자 사이의 결합이 바뀌는 건 부피, 상태, 그리고 부피가 변하니까 밀도가 변해요. 그리고 분자가 유지되면 성질과 함께 질량까지는 유지가 되겠지. 그 물질이 어디 간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어디까지 변하고 어디까지, 뭐부터는 안 변하는지에 대한 범위를 잡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물리 변화의 얘는 모양이 변하거나 물질의 상태에 고액기가 바뀌거나 물질이 유지되기 때문에 혼합물이 생기거나 3가지란 말이에요, 크게. 이해가 돼요? 형태가 바뀐다, 상태가 바뀐다, 혼합물이 된다. 그럼 혼합물이 된다면 당연히 뭐도 포함돼? 확산도 물리 변화예요, 화학 변화예요? 확산. 물리 변화죠. 운동이 바뀐 거니까 그냥. 이해가 돼? 화학 변화는 한 단어로 확정되죠. 화학 변화를 한 단어로 말하면 반응이란 말이에요. 자, 반응이라는 것을 답하자면 화합과 분해, 치환과 복분해가 있어요. 화학 반응이 있는 거 종류 다 들고 와봐. 이 4개 말고 또 있는가? 화학 반응 중에 이 4개에 안 속하는 반응이 있으면 말해봐. 화합, 분해, 치환, 복분해. 없을걸? 사실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쌤, 산화환원 반응에 의한 이온이요. 이온 되는 거, 그거 산화환원 때문에 생기는 이온이 되는 거는 여기 안 포함되지. 근데 따지고 보면 이온화 되는 것도 따져봐봐. 알칼리 금속을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중에 뭐가 되게? 알칼리 금속과 물의 반응. 치환이죠. 무슨 화합이야? 화합은 A 플러스 B가 AB가 되는 거. 분해는 AB가 A 플러스 B가 되는 거. 치환은 A
플러스 BC가 AC 플러스 B가 되는 거. 복분에는 AB 플러스 CD가 AD 앙금되고 CB 되는 거. 어쨌거나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다르죠. 물질이 다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생성물이 가지는 새로운 물질, 새로운 성질이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중에 어느 쪽에 에너지 출입이 더 크죠? 화학 변화가 더 크지. 자, 봐봐. 물을 끓이는 데는 100도씨의 열이 필요하지. 종이가 타면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왜 걔가 온도가 높을까? 왜 사람 몸에는 촉매를 써야 할까? 에너지 출입이 졸라 크니까 그걸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효소라는 촉매 쓰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새로운 성질과 새로운 물질이 생기고 플러스 큰 에너지의 출입이 생긴단 말이야. 화학 변화는. 연소, 녹쓰는 거. 성질이 바뀌죠. 맞지? 대표적으로 물리변화, 화학변화의 예시로 제일 많이 드는 게 학교에서는 하면 큰일 나는 실험이에요. 철가루와 황가루를 7대4로 섞은 뒤에 막자에 넣고 갈면 혼합물이야. 물리변화지. 막자에 철가루와 황가루를 넣어서 갈기만 하면 물리변화거든요. 형태만 바뀌었잖아. 하지만 그 안에서는 철가루와 황가루의 성질이 유지가 되죠. 물리변화니까. 그래서 자석 갖다 대면 철가루가 붙고 염산을 떨어뜨리면 철가루랑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올라와. 여기까지 물리변화니까. 근데 7대4로 섞은 가루를 시험관에 넣고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면 황화철이라는 물질이 되고요. 이제 화합이 생겼죠. 철과 황이 반응해서. 황화철에 염산 부으면요. 황화수소라는 지옥의 물질이 형성됩니다. 교과서에 설명하기로 계란 썩은 내가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나오는 냄새는 뭐에 더 가깝냐면 여름 방학식 날 어떤 우리 반 또라이 새끼가 마시다만 우유를 사물함에 넣어놓고 방학 지나고 와서 가을 개학하는 날 사물함을 오픈하며 그 냄새에 15배가 납니다. 난 맡아봤거든. 내 친구 과학실 유리창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1층이라서 다행이었지. 그 새끼가 냄새에 졸라 민감한 놈인데 과학실에서 장난치다가 개고생한 대표적인 물 중에 하나거든. 그렇게 냄새에 민감한 놈이 암모니아수 들고 장난치다가 여기 떨어져. 암모니아수가 여기 떨어졌어요. 그 녀석 일주일 동안 코에 손 맞고 다녔어. PTSD 때문에. 냄새는 진작에 지워질 거 아니야. 머릿속에 계속 냄새가 난대. 찌릉내. 자, 그러니까 봐봐. 화학 변화의 예와 물리 변화의 예는 구별을 하면 되죠. 구별을 하되 이제 특히 여기 봐봐. 새로운 성질. 색깔이 바뀐다. 냄새가 바뀐다. 맛이 바뀐다.
새로운 물질, 기포가 생긴다, 앙금이 생긴다. 큰 에너지의 출입, 열이 난다, 빛과 열이 난다. 물론 상태 변에도 열 출입이 있지만 존나 크게 난다. 여러분들 아마 어릴 때 한 번 정도 만져봤을 거, 그 똑딱이 손난로. 그 재활용 손난로 있잖아. 액체 들어있는 거. 야, 그게 뜨거워. 이게 뜨거워. 똑딱이가 뜨겁다고? 한 번 하고 싹 굳어지면서 열 나고 그거 식으면 끝 아니야. 철가루는 한 하루 종일 가잖아. 그치. 뭐 부산은 쓸 일이 없어서. 응? 그런데 봐봐. 그 차이가 뭐냐면 똑딱이 손난로가 물리변화열이잖아. 철가루는 화학변화열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더 크잖아. 이해가 돼요? 예, 이거 두 개 구별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겁니다. 두 번째는 화학식 쓰기. 설마 화원 듣고 있는 새끼들이 여기서 틀려오면 죽여버릴 거야. 아니면 박종범 쌤한테 이른다. 앞쪽에 뭐 쓴다? 반응물. 개수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벌써부터. 뒤 화살표 뒤에 뭐 쓴다? 생성물을. 1단계에서 뭐로 쓴다? 한글로. 2단계에서는 화학식으로. 3단계에서 개수 맞추기. 이대로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내가 왜 이걸 가르치냐? 화학식이 익숙한 사람들은 중간과정 쓰라 그러면 못 쓰거든. 아무거나 우리 화학식 하나의 순서대로 맞춰볼까? 1, 2, 3단계로. 어떤 거 좋겠냐? 에탄올 연소 반응 할까? 에탄올의 연소 반응. 자, 그럼 반응물이 뭐랑 뭐겠냐? 한글로 말하기. 에탄올이랑 산소가 반응하면 생성물은 참고로 에탄올은 CHO로만 구성되어 있죠. 이산화탄소, 물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지. 이걸 한글로 적는 게 1단계. 그럼 2단계는 에탄올이니까 C2H5OH 플러스 산소니까 O2 화살표 CO2 플러스 H2O 여기까지가 2단계. 오케이? 3단계는 어떻게? 개수 맞추기. 자, 탄소 여기 몇 개? 2개. 여기는 몇 개? 그러니까 여기 크게 2. 여기 수소 몇 개? 에탄올의 수소 몇 개? 여기는 그럼 여기 3. 맞지? 그러면 여기 산소 몇 개? 여기는 여기 그럼 여기 몇 개? 6개가 돼야죠. 그러니까 6개가 돼야 되니까 앞에 개수가 3. 그럼 끝났네. 이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야. 미정계수는 내가 솔직하게 여러분들 중3 과정 설명 들을 때 내가 오바질 친 거고. 이거 미정계수법으로 해줄까? 아니,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원에 가서 화학 반응식 쓸 때 특히 산화환원 가가지고 식이 복잡하면 미정계수를 배워요. 딴 거 아니야. 여기에 그냥 A, B, C, D를 적고 자, 탄소 개수 여기 몇 개? 2A개죠. 여기였고 여기 탄소 개수 C개지. 여기 탄소 없잖아.
그러면 탄소는 2A는 C. 수소는 여기 6A는 2D, 3A는 D.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산소 개수. A 플러스 2B는 2C 플러스 D.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계속 맞추는 거거든. 보자고. A에 1 들어가면 이럴 때는 봐봐. 여기는 2A는 C, 여기는 3A는 D잖아. 그럼 일단 A에 1 넣고 끼워 맞춰보는 거야. A가 1이면 C는 2고 D는 3이고 1, 2, 3, B도 3이면 되네. 맞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서 숫자 끼워 맞추면 되는 거야. 오케이?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20 플러스 D를 다 A로 바꿔서 넣는 거지. 20이 얼마야 원래는? 4A. D는 3A. 그러면 결국 여기 어떻게 돼? 2B는 6A란 말이야. 그러면 B는 3A가 되겠지. 그러면 A에 1 넣으면은 1, 3, 2, 3 나오잖아. 이러면 끝인 거지. 식이 복잡하고 다단계일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굳이 그냥 숫자 끼워 맞추면 됩니다. 웬만한 거는. 하나 더 해줄까? 광합성. 광합성식. 자, 광합성식. 중간 건너뛰고.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은 C6H12O6 플러스 O2. 참고로 요런 거 준다. 물, 이산화탄소 이런 걸 안 줘도 포도당 분자식은 준다. 포도당 분자식 같은 건 줍니다. 에탄올식 준다, 이런 거. 물, 이산화탄소는 안 줘도, 에탄올, 포도당 이런 거는 주게 돼 있어요. 자, 여기 탄소 몇 개야? 여기는, 그럼 여기 6. 자, 여기 수소 몇 개야? 여기 2개고 여기 12개잖아. 그럼 여기도 6. 자, 그럼 여기 산소 몇 개야? 여기는, 여기 6개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12개 나오면 되잖아. 6. 끝. 그렇게 했는데 분수 나오면 분모 다 곱해주면 돼. 대표적으로 분수 나오는 거 짚어볼까? 뷰테인 연소. 맞지? 뷰테인. 뷰테인은 지금 공간 애매하니까 요 밑에다 적으면 되겠네. 뷰테인의 연소. 자, 뷰테인. C4H10 플러스 O2, CO2, H2O. 자, 탄소 4. 맞지? 수소 여기 5. 맞지? 그런데 여기 이제 산소가 몇 개? 8개. 여기는 5개. 13개잖아. 근데 여기 O2니까 2분의 13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 분모, 저 개수 2분의 13 놔둘 거야. 그렇지. 여기 2, 여기 13, 여기 8, 여기 10을 해야 돼. 오케이? 자, 질량 보존 법칙은 자, 요거 일정 성분비랑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원래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둘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칙이겠죠. 그지? 그런데 딱 조건이 있어. 실험 장치가 밀폐된 장치가 아니라 뚜껑 열어놓고 하는 실험에서 특히 무슨 상태가 끼어 있을 때 화학식에 기체가 끼어 있게 되면 질량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기체가 반응물에만 있으면, 생성물에 있으면 둘 다 있으면 을 구별하면 돼. 왜? 반응물에만 기체가 있다? 증가합니다. 언제? 열린 장치에서. 화살표 오른쪽 생성물에만 있다? 감소하죠. 언제? 열린 장치에서. 둘 다 있다? 이러면 원래는 비교해야 되는 게 맞아. 감소한지 증가할지 모르니까 비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 우리 중등에 나오는 실험은 전부 다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둘 다 있는 반응은 유기물의 연소거든요. 유기물의 연소. 탄소나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연소시키면 반응물에 산소가 들어가야 되지. 맞지? 하지만 생성물에 뭐가 생긴다? 탄소가 있으면 이산화탄소, 수소가 있으면 물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뭐로 만들어져요? 기체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연소는 고온이니까. 그럼 다 날아간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반응별로 간단하게 짧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 자, 반응 들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화학식에 체크를 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S, 고체, L, 액체, G, 기체, 수용액. S가 솔리드, L이 리퀴드, G가 가스, AQ는 아쿠아리우스 솔루션, 수용액. 화학 반응식에서 각 물질의 상태를 표시해주는 기호입니다. 반응별로 간단하게만 갈게요. 첫 번째, 앙금 생성. 자, 앙금 생성 반응.
AgNO3 플러스 NaCl 화살표 AgCl 플러스 AgNO3 상태는 AQ, AQ, 솔리드, AQ. 자, 기체 있다 없다? 없죠. 앙금 생성은 기체가 출입할 리가 없는 반응이에요. 적어도 중등에서는. 그러면 얘는 열어놓든 닫아놓든 둘 다 질량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체 생성 반응. 중등에서 나오는 기체 생성 반응은 거의 다 요 틀에 들어갑니다. 요거 말고 기체 나오는 반응 없어요. 연소 빼고. 연소는 따로 설명해야 되니까. 자, 금속에 산성 떨어뜨리면 수소 올라오고요. 탄산염, 우리 석회질, 계란 껍데기, 석회암, 대리암, 방해석 등의 염산을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 거품이 올라옵니다. 과산화수소의 촉매, 여기서 쓸 수 있는 촉매는 이산화망가니즈, 감자즙, 생간, 사람의 혈액 등이 있고요. 그러면 산소기체가 발생하고요. 베이킹 파우더, 우리 베이킹 소다 있죠? 달고나 할 때 넣는 그 마지막 찍어 넣는 흰색 가루. 이걸 넣고 가열하면 이산화탄소 거품이 올라옵니다. 그 우리 달고나가 확 부풀어 오르는 게 베이킹 파우더의 열분해란 말이야. 이게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부풀어 오르는 거야. 전부 다 어디에만 기체가 존재한다? 생성물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열린 개는 감소하고 닫힌 개는 유지하죠. 왜 유지되는데? 닫힌 이 실험을 밀폐된 용기 안에서 하면 질량이 유지가 돼요. 뚜껑을 열면 질량이 감소해. 여는 순간. 왜? 용기 안에, 실험 용기 안에 발생한 수소기체의 원자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열면 기체가 날아가지만 닫아놓고 있으면은 발생한 기체도 어디에 남아있다? 실험장치 내부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소수령 나옵니다. 뒤에 소수령에 문제 있을 거예요. 그럼 왜 감소하냐 물어보면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흩어졌기 때문에. 알겠지? 남아있다와 흩어졌다를 정확하게 그 실험장치 내부에 남아있다,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를 구별하는. 자, 그 다음에 유기물의 연소 반응. 우리가 보통 유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물질들은 이 물질 내부에 탄소나 탄소와 수소, 가끔씩 질소도 들어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질소 들어있는 거 연소 반응식 쓰라고 하는 또라이 중등 교과는 없기 때문에 탄소와 수소만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연소 반응이면 반응물에 뭐가 들어간다? 산소가 들어가겠죠. 그 결과 생성물의 이산화탄소와 물의 기체상이 존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 보통 리퀴드나 솔리드에서 갈 거고. 이렇게 되면 열어놓고 실험을 하면 증가한다, 감소한다? 물론 이 경우도 닫힌 계에서는 보존이 되겠죠. 열린 계에서는 감소합니다. 왜? 반응한 산소보다 뭐가 더 크다? 연소 반응으로 반응한 산소의 분자량보다, 질량보다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감소합니다. 오케이? 생각해보면 여기 들어가는 산소들이 전부 다 여기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산소보다 발생한 얘네들이 더 양이 많겠죠. 그러니까 감소하는 거야. 네 번째. 무기물, 금속 연소. 금속을 산소로 태우면 금속 산화물이 생기는데 고체로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디에만? 반응물만 기체가 있는 거죠. 맞죠? 이러면 어떻게 된다? 자, 무기물, 즉 금속의 연소에서 왜 질량이 증가하지 않는데 닫아놓고 하면? 열어놓고 하면 질량이 증가하는데 왜 닫아놨을 때 질량이 안 증가해요? 반응한 산소가 원래 용기 안에 있던 산소라서. 반응한 산소 질량은 이미 용기 내부에 있던 산소니까 질량이 측정돼 있다는 거죠. 열어놓고 하면 그거 질량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게 졸라 재밌는 게 이거 생각해봐. 뚜껑이 닫혀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새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공중에 떠오르면 트럭과 컨테이너와 새의 질량은 그대로일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생긴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성분비는 반드시 적용 기준이 화학 변화에서만입니다. 화학 반응, 즉 화학 변화에서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개수비입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원래는 뭐다? 화학 반응 시 반드시 일정한 개수의 비율로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에 원자 하나하나에 대한 질량 비율이 있잖아. 그 질량비를 곱한 게 질량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항상 그 비율은 일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 시험 치는 거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학 반응식 질량비 다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 해봐야 몇 개 없거든? 수소, 산소, 물, 탄소,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수소, 암모니아. 요 세 가지 나온단 말이야. 그 비율을 외우고 들어가는 걸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응? 응? 그럼 요거 봐봐. 볼트 하나 5g, 너트 하나 2g 이라고 일단 가정하자고. 볼트가 뭐고 너트가 뭔지는 알죠? 볼트가 순하사, 너트가 암나사지. 얘는 그러니까 더 모르냐? 볼트가 얘, 너트가 얘. 오케이? 그럼 봐봐. 볼트 50개, 너트 60개로 만들 수 있는 BN2는 몇 개? 이제 가장 쉬운 건 이건 거죠. 몇 개? 그치, 30개지. 요건 이제 개수로 세알린 거잖아. 그런데 요런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볼트 100g, 너트 300g. 볼트 100g과 너트 300g이 있는데 BN2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BN2가 몇 g이 만들어지냐? 라는 문제. 몇 그램, 몇 개, 이렇게, 이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잘 봐봐. 화학식부터 보자고. B 플러스 2N이 BN2가 되지.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죠. 질량은 얘는 곱하기 5고 얘는 곱하기 2잖아. 그럼 질량비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5대 4대 9가 될 거 아니야. BN2 만드는 거니까. 맞죠? 그럼 봐봐. 볼트가 100g, 너트가
300g. 그러면 볼트를 100g을 다 반응시키면 너트는 몇 g이 반응할 수 있는데? 80g만 반응할 거 아니야. 반응하는데 필요한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니까? 5대 4니까. 그러면 생성되는 BN2는 몇 그램? 180g이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여기서 요거 빼면 빵, 여기서 요거 빼면 220g. 요거 180g. 한 개 9g이니까 20개네요. 요 표 이해가 돼? 이게 반응 전, 반응 후. 남아있는 생성물은 너트 220g. 아니면 질량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볼트 100g에 너트 60g으로 바꾸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문제인데 볼트 100g, 너트 60g 만들어야 될 거 BN2 만들 수 있는 거는 몇 개? 반응비가 몇 대 몇이라고 지금? 5대 4잖아. 그러면 얘 100g을 다 반응시키려면 너트가 80g 필요한데 안 되죠. 그럼 얘는 반응할 수 있는 게 60g 다 반응하면 볼트는 몇 g만 반응해야 되는데. 그치, 75g만 반응할 거 아니야. 그럼 실제 남는 거는 볼트 25g이 남고 너트는 다 썼고 그럼 총 몇 g이 생겼어? 두 개 합치면은 135? 한 개 9로 잡으면 몇 개야? 15개? 오케이? 요거 하는 거거든요. 결국 반응 전, 반응비, 반응 후 해가지고 뭐가 몇 그램 남았는지까지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뒤에 책에 보면 나오는 반응비들을 외우는 겁니다. 수소 대 산소 대 물은 1대 8 대 9. 탄소 대 산소 대 이산화탄소는 3대 8 대 11. 질소 대 수소 대 암모니아는 14 대 3 대 17. 그 다음에 마그네슘 산소 산화 마그네슘 3대 2대 5, 구리 산소 산화 구리 4대 1대 5. 질산납과 아이오디나 칼륨은 용액 농도 같다는 가정하에 질량비 1대 1. 실제로 1대 1이 됩니다. 그 재밌게. 을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질량 비대로 푸는 겁니다. 요거를 풀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자료가 한 페이지 있거든요. 그거 하나 뽑아다 줄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잠깐만 해봅시다. 잠깐만 기다려줘. 기체감이. 깜빡했다. 자, 기체 반응은 들어가지, 너희들도. 질량부도까지만 있냐? 일단은 들어놓으세요, 기체 반응까지는. 자, 기체 반응 법칙은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을 우리가 기체 반응이라고 해요.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 이 경우는 결국 뭐가 되냐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자, 우리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는 질량비였잖아. 그지? 얘는 뭐가 생긴다?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을 한다는 거고요. 이 부피비는 분자 개수비이자, 즉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라는 개념이에요. 질량비는 맞다 아니다? 아니다. 게일이삭이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이 있더라. 그런데 그때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면 반응물과 생성물까지 일정한 부피비를 가지더라. 그런데 그 부피비에 대한 실험 모델을 원자로 했더니 돌턴의 원자설, 원자는 쪼갤 수 없다라는 게 깨지더라. 여기까지가 발견이 된 거였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로가 뭐를 가져왔다? 분자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옵니다. 아보가드로는 분자라는 개념을 가설로 설정하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한다라고 해요. 원자가 아니라 분자가. 응? 그래서 화학 반응의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일정한 분자수의 비가 성립하는 것을 부피비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분자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원자를 쪼개지 않아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피비는 분자수비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그리고 그 분자 개수비는 말 그대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로 나타난다라는 개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화학식 쓸 수 있으면 개수비가 부피비다. 그런데 얘는 뭐는 아니다? 질량비는 아니다. 요거를 이해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분자라는 개념하고 부피비가 일정하다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머지는 이게 부피비라는 개념을, 그래서 그 물질이 기체인지 아닌지 구별을 해야 돼. 기체인지 아닌지 고민을 하고 얘를 무슨 비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기체인 반응은 부피비, 개수비로 그 부피를 바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질량이나, 그럼 선생님, 기체 반응에서 일정 성분비는 성립 안 하나요? 아니요, 해요. 질량비도 성립하고 부피비도 성립합니다. 대신에 이거는 누구만? 기체만. 액체나 고체는 설명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대표적으로 수소 대 산소 대 물은 부피비가 몇 대 몇 대면, 이것도 시험 칠 때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나오는 비율 다 외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수소 대 산소 대 물 부피비 2대 1대 2. 질소 대 수소 대 암모니아, 질소 대 수소 대 암모니아 1대 3대 2. 1대 3대 2. N2 플러스 3H2 화살표 2NH3잖아. 그러면 개수비가 부피비니까 1대 3대 2. 수소, 염소, 염화수소. 자, 빨리 헷갈리면 화학식 세워봐. 수소, 염소, 염화수소. 응? 자, 봐봐.
자,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으로 그냥 화학식 세워도 돼요. 수소면 뭐야, 화학식이? H2. 염소? CL이야, CL2야. 17조 원소잖아. 이원자 분자 아냐? H2CL2, 염화수소는? HCl. 자, 질량 보존돼야 되니까. 그렇지, EHCl.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2. 이렇게 화학식, 그러니까 결국 이 단원 핵심은 화학식이었다고. 응? 그래서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구별하는 거 반드시 외워야 되고. 응? 그리고 저기 질량 보존 법칙은, 반응열은 이게 흡열이냐 발열이냐 구별해야 돼. 그 반응들이 흡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외우는 문제인 거야. 그 이상은 안 나와. 근데 간단하게 가르쳐 줄까? 물질, 자, 상태 변화에서, 자, 반응열 단원.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 발열이게 흡열이게?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흡열이에요. 왜냐하면 앞보다 뒤가 에너지가 높잖아. 그러면 요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거 아니야. 반응 전과 반응 후에서 반응 후가 더 에너지가 낮고 안정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발열이에요. 자, 고체, 액체, 액체, 기체 비교해보자. 고체가 에너지가 높아? 액체가 에너지가 높아? 액체가 높죠. 액체, 기체 누가 더 에너지가 높아? 기체가 높죠.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는 앞에 거야, 뒤에 거야? 고체, 액체잖아. 고체, 액체야? 이거잖아. 그러면 열을 흡수해야죠.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죠. 흡수해야 되지. 그럼 그 반대는 열을 방출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연소 반응, 산화환원 반응. 사실 대부분의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대부분의 반응은 발열입니다. 녹쓰는 거 발열이에요. 우리 핫팩 그거 쇠 녹슬게 하는 거예요. 연소, 중화 이런 거 다 발열 반응이잖아. 흡열 반응은 소금이 물에 녹는 거. 근데 이거 물에 녹는다고 무조건 흡열인 거 아닙니다. 황산은 물에 녹을 때 발열이에요. 수산화칼슘 물에 녹을 때 발열입니다. 근데 뭐는? 염화나트륨은 흡열. 그리고 땡땡 암모늄 전부 다 흡열. 주위의 온도가 추워지면 흡열. 따뜻해지면 발열. 외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예시들 나올 때마다. 틀리면 꼬박꼬박 오답 쓰고. 크게 설명할 단어는 아니야. 시험 대비 때는. 자, 그러면은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 우리 오늘 거 기본 자료 개념 설명 쭉 달렸잖아요. 맨 앞에 붙어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세요. 남는 시간 동안. 풀다가 막히면 바로바로 물어보고 답지 어떻게 다 붙어 있어요.